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고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이 대변이죠.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이 대국민 담화를 3차례 정도 발표를 했지만 처음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외신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제 내신 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 또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6법이죠. 법 6개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뭐 이런 6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뭐 40년 친구, 대학 동창이죠. 또 석동현 변호사도 국회의원의 뜻을 두고 여러 차례 부산에서도 출마를 했고 또 서울에서도 출마를 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출마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자유통일당으로 옮겼는데 또 당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래도 친구가 가장 낫다. 지금 사실은 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변호인단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잘 없고 이게 어렵습니다. 또 나서고 싶어도 좀 나서기가 힘든. 그 다음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지금 뭐 4분 오열되어 있어서 어느 주장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주장인지 저게 정말 돕자는 건지 뭐 자기 그냥 메시지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고요. 자기 정치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자회견을 갖는 게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결국은 뭐 변호사인데다가 친구여서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뭐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법조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역시 법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당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정치는 언제나 법치를 기본으로 해서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을 때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 훌륭하다. 비전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무슨 송사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로 누구를 선임하겠느냐. 윤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냐 한동훈 같은 스타일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을 변호사로 선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석동현 변호사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그래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 역시 석동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정무적 감각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춘 부분으로는 한동훈이 역시 이 메시지 능력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이 지금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는 그렇다고 국민의힘 누가 뭐 나서 주지도 않고 나설 생각도 없고 뭐 나서는 것이 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등기 우편도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 변호사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이제
이 집행관을 통해서 그 재판 기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도 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뭐 깨놓을 건 깨놓는 것이, 이제는 윤 대통령도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뭐 자신의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도 있고, 이재명 처벌을 위해서라도 시간 끌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뭐 윤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해도, 재판 지연을 해도 윤 대통령은 초범입니다. 이재명은 상습범입니다. 뭐 그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고요.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석 변호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만 더 참지. 윤 대통령이 지금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이재명 처벌을 보고 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이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면 단순한 직권 남용이냐, 그 중간 어디쯤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 혐의가 되면 지금처럼 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이 재판은 계속됩니다. 중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 내란 혐의냐, 단순한 직권 남용이냐, 뭐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근거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 체포하라, 끌어내라.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14명의 이 정치인 체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내란을 하고자 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온데 알리면서 이 비밀 유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알리면서 내란을 하는 경우도 있느냐. 나 내란합니다. 이렇게 내란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윤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명령을 왜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고 대국민 담화에서 12.12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세하게 밝혔듯이 이 통치 행위여서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과 일반인들과는 절대로 군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 당부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을 지금 곧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법적인 대응 당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사가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서서 지금 뭐 언론의 보도는 일방적입니다. 모든 게 지금 민주당 위주의 민주당 주장 또는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뭐 군부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국방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많은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각 이걸 대응하기도 부적절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도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뭐 난장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전이라도 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평가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민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역시 석동현이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뭐 석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단지 재판 때문에 말을 못하느냐? 아닐 것이다. 이게 깔끔하게 성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12.12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헌법재판소나 이 재판에 직접 나와서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명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달변가입니다. 또 다변가죠. 말도 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언어 습관은 12.12 담화 때도 이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법적으로 냉정하고 정밀하다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은 좀 이 정서적인 주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하더라도 뭐 절제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만약 윤 대통령 주장대로 이게 경보성이었다면 또 지금의 이 계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전혀 뭐 이 국회에서 해제를 하는 이 결의를 막을 생각도 없었고 해제 결의에 따라서 곧바로 해제를 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절차 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 수사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말이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정치인 14명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뭐 사살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건 한동훈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이 직접 또 윤 대통령에게 따지기도 한 부분이었다. 한동훈은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말을 돌리거나 말을 꾸미거나 뭐 쓰리쿠션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한동훈은 이렇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을 이렇게 돌리지도 못합니다.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말은 체포조가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체포 경고가 있었고 위험하다,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도 받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중간에서 과장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김용현의 지시든 이 체포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내란 혐의가 굉장히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총만 들었지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 군대를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300명을 국회에 투입을 했다. 국회를 장악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본관에 유리창을 깨고는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밑에서 사령관들이 잘못한 것이냐. 그 다음 경찰과 군대에 의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제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왜 제지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뭐 선관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색을 했느냐. 그게 비상계엄, 계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엄인 까닭은 이게 내란 혐의로 곧바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군대가 동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입니다, 군. 경찰력이 아닙니다. 군대가 동원될 정도의 이게 비상 상황이었느냐.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군대가 들어왔는데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앞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막 주장을 해도 그게 이 재판에서 심판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오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뭐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비상계엄에 따른 특검법 이 두 가지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소위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임명하는 부분 이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저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으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건 이진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지금 국회에서는 뭐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아예 추천을 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이런 주장들이 지금 무엇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재판 내용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재판 일정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지금 이재명 처벌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6명을 가지고 심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더 임용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관 임용도 거부를 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해도 지금 6명으로는 심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끌 수 있는 한 시간을 끄는 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뭐 훌륭하고 법률에 맞고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처벌해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제나 뭐 옳고 곧 바른 길만은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못하고 6명으로 3명도 더 충원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이준석 등을 비롯한 뭐 검찰들 지금 아예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리만 하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정치 현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 민주당이 가만히 있느냐? 또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어느 지점이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보수 우파, 지금은 뭐 중도를 쳐다볼 뭐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도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장들이 어느 게 유리하고 그런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 통솔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봐야 하는지가 정리가 안 됩니다. 계엄을 찬성한다.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건지,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는지 아무 답도 없이 지금 막 주장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6개 법안을 거부하자 민주당에서 발끈하면서 뭐 탄핵을 하겠다. 앞으로 특검 2개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한다든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3명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지 헷갈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6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중에는 민주당도 이 법안이 통과될 거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민주당도 큰일 날 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자기들은 생색내기용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합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그런 겁니다. 쌀 안 팔리는 쌀은 전부 정부가 다 매수해주자 이겁니다. 농민들은 좋죠. 그런데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대로 법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자기들은 농민들에게 생색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렇게 공격하고 일거양득이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를 속으로는 사실은 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 뭐 국회 증언감정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들 난리 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째. 지금 특검법 2가지를 놓고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 특검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부르는데 저걸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받으면 좋다. 특검하자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모릅니다.
누구도 이거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사의 속도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하지 마라, 특검으로 가자. 시간 더 걸리게 됩니다. 과연 특검으로 하는 것이 더 수사는 잘 될 거냐?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위헌 요소가 있는 거냐? 또 정무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거냐? 지금 막 내지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게 헷갈립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솔직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을 해놓고선 민주당 가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였죠. 이 법사위에서 가지도 않습니다. 3분 만에 재판 끝났습니다. 관심도 없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이창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서둘러라. 여기에 집중해라.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통과시키면, 그러면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협박을 하더니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다? 탄핵 요건도 지금 헷갈립니다. 국무총리라면 150석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동의해주지 않으면 탄핵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논란이입니다.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이 민주당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게 법률적인 지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 모든 것이 뒤섞여서 이 판단들을 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개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도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버틸 대로 버텨야 된다. 재판 지연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금 고민 중인데 맞고요. 헌법재판소 6명으로 심리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명으로는 심리 못한다라고 하는 주진우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겠다라는 것도 일단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다? 그럼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무회의 요건도 또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부 다 탄핵해버려 가지고 지금 국무위원들 숫자도 국무회의 의결 요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냐?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잘 모릅니다. 다. 이재명도 잘 모릅니다. 저렇게 잔꾀가 밝고 교활한 이재명도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또 시간적 여유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판단해 갈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성과 감성이 섞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미운 사람은 밉습니다. 저 사람이 좀 틀렸다 싶은데도 그냥 좋은 사람은 또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층도 나뉘게 되고 감성과 이성이 엇갈리면서 이 많은 것들이 정치를 결정해 갑니다. 지지율 변동도 많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탄핵이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